안녕하세요. 컴퓨터 음악 1 9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컴프레서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 무슨 컴프레서의 각각의 항목들, 파라메터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부분의 컴프레서가 가지고 있는 파라메터들, 뭐 예를 들면 트레숄드, 아니면은 뭐 레이쇼 몇 대 몇으로 컴프레싱을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어택 타임, 릴리즈 타임, 뭐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많이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죠. 꺾이는 거를 부드럽게 꺾이게 할 건지 아니면 날카롭게 꺾이게 할 건지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개인을 보상하는 것, 개인 보상, 뭐 개인 컴펜세이션, 뭐 아까 회사 제품마다 틀리긴 한데 어쨌든 개인을 보상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 같은 역할을 하는 노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어떻게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트레숄드를 몇으로 하고 레이쇼를 몇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만큼의 소리가 내가 커지지 못하게 눌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의 레벨을 보상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이게 동영상 강의니까 또 장점은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돌려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어쩌면 오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어, 여러분들이 컴프레서라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해를 못 하셨으면 계속 돌려보시고, 또 저한테 질문을 카톡으로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카톡을 주셔도 되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나 물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목표라고 해야겠네요. 목표.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컴프레서뿐만 아니라 뭐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도 그렇고, 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뭐 플러그인들, 뭐 리버브, 딜레이, 모든 어떤 음악 장비들은 여러분들이 그 돌리는 그 노브들을 돌리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향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브는 그 지향점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어야 되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뭐 노브를 돌리고 나서 만들어진 노브를 그냥 막 돌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막 돌리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리 중에 마음에 드는 소리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게 되면 정말 실력이 안 늡니다. 뭐 사운드 만들어내는 실력도 안 늘고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내가 처음에는 목표로 하는 사운드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목표로 하는 사운드에 어떻게든지 근접해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이제 사운드 메이킹에 대한 실력이 느는 거죠. 우연으로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 나선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항상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컴프레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역할, 1. 레벨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톤 쉐이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뭐 이 각각이 뭔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프레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역할, 1. 레벨링. 자, 레벨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볼륨 조절입니다. 볼륨 조절. 그러니까 작으면 크게 해주고 크면 작게 해주고, 이게 이제 볼륨 조절 레벨링이라는 거예요. 레벨링. 뭐 볼륨이 뭐냐, 게인이 뭐냐, 뭐 레벨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용어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어, 저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볼륨 조절한다, 레벨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벨링이라는 건 볼륨을 조절하는 건데, 그걸 이제 좀 멋진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밑에 쓴 글처럼 트랙의 다이내믹을 조절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조절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컴프레서라는 장비는 다이내믹을 줄여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내믹을 줄여준다.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스네어를 세게 친 부분과 고스트로 살살 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 고스트를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얘를 눌러주고 볼륨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이상 못 넘게. 이 이상 못 넘게 하고서 이제 볼륨을 높이면 얘만 올라가겠죠. 그죠? 얘만 올라간다고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이 고스트 소리가. 그러면은 다이나믹이라는 건 이제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차이. 이 다이나믹이 줄어든 거죠. 그죠? 다이나믹이 줄어든 거예요. 아까는 컸는데 내가 컴프레서를 걸음으로 인해서 다이나믹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프레서로 레벨링을 한다는 건 결국은 다이나믹을 줄여준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소리들을 끌어올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이제 레벨링이라고 하고 더 쉬운 말로는 볼륨 조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레벨링이라는 것이 DAW가 있기 전 DAW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뭐 로직, 뭐 큐베이스 이런 컴퓨터 안에서 음악을 뭐 믹스하는 그런 장비죠. 그런 소프트웨어죠. 이 DAW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다 믹서라는 아날로그 믹서를 가지고 이제 사운드를 만들어냈는데 이 DAW가 있기 전에는 레벨링의 역할로서 컴프레서의 레벨링을 하기 위해서 컴프레서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DAW는 우리가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죠. 그죠? 파형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스네어가 두 번이 있는데 한쪽이 살짝 커요. 뭐 스네어를 두 번 쳤는데 한쪽이 살짝 크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막 굉장히 미세하게 한쪽이 클 경우에 그거를 구분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눈으로 DAW가 생긴 후에는 그걸 눈으로 보고서 파형이 더 큰 거, 눈으로 파형이 더 큰 놈을 크다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쉬워진 거죠. 그죠? 그래서 레벨링,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DAW의 장점은 또 소리를 그릴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연필로 그림을 그리듯이 굉장히 섬세하게 오토메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눈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귀가 눈이었죠 그때는. 그리고 오토메이션을 이렇게 섬세하게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컴프레서로 이제 다이내믹을 줄여주는 역할이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 DAW가 생긴 후로 그리고 DAW도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컴퓨터도 발전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자세한 어떤 정보들을 우리한테 줄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 오토메이션 우리가 볼륨을 컴프레서로도 조절할 수 있지만 눈을 보면서 실제로 아주 섬세하게 컴프레서가 잡아내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오토메이션을 이제 해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는 과거 70년대 80년대보다는
이제 컴프레서로 레벨러로서 레벨링을 하는 용도로서 컴프레서 역할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특정 몇몇 트랙에는 컴프레서가 아주 중요하게 레벨링을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어떤 트랙에 이제 컴프레서를 레벨링으로 사용하느냐? 보통 이제 보컬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이스 뭐 이런데 많이 사용하죠. 아니면 스네어 뭐 이런데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이고 본인이 쓰려면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거죠. 왜 이걸 이런 데 쓰냐? 변화가 너무 많으면 이 그리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컴프레서는 그냥 한번 딱 걸어주면 그냥 계속 쭉 걸리는 거니까 좀 쉽게 우리가 오토메이션 하는 것보다는 쉽게 컴프레서로 볼륨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도 컴프레서가 많이 레벨러로서 많이 사용된다. 물론 두 개가 협업을 하죠. 오토메이션도 하고 컴프레서로 레벨링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두루두루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벨링을 조절한다.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런 스네어 드럼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보컬, 예를 들어서 뭐 발라드 보컬인데 벌스 부분은 작게 부르다가 뭐 훅 부분에서 갑자기 확 볼륨이 커졌어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도 어느 정도 이걸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작은 소리라고 했는데 요 역할은 아직도 레벨러 컴프레서만 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이 작은 소리 중에 물론 이렇게 들리는 우리 귀에 잘 들리는 요런 작은 소리 고스트나 뭐 벌스 부분의 보컬 이런 소리는 작긴 하지만 우리가 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하지만 울림 이제 앰비언스라 그러는데 드럼을 쿵 치면 그 룸에서 울림 다른 말로 하면 리버브라고 할 수도 있죠. 리버브 반사음 그 벽을 통해서 반사되는 그런 울림들은 굉장히 작은 소리죠. 굉장히 작은 소리고 우리가 뭐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그거를 살려주기에는 너무나 손이 많이 가는 거죠. 변화도 너무 많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런 앰비언스 울림 요런 소리들을 캐치해내기 위해서는 컴프레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 중에 그냥 어떤 톤이 작은 소리가 아니라 어떤 악기 톤이 작은 소리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이 잔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이제 컴프레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컴프레서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컴프레서를 가지고만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요 잔향을 끌어올리는 거는 여기 두 가지 역할 중에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입으로 쓰진 않았는데 두 가지 역할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개의 악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붙인다. 마치 한 세트처럼 한 공간 안에서 한 세트처럼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컴프레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외국 플러그인 어떤 플러그인 중에서 이름이 글루라는 컴프레서도 있거든요. 어떤 플러그인 중에 글루가 이제 풀이란 얘기잖아요. 풀. 그러니까 딱 달라붙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이질감이 있는 어떤 소스들을 잘 달라붙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이런
울림을 이제 끌어올려 줌으로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링을 하는 용도로 템 컴프레서가 아주 중요하게 쓰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 역할. 톤 쉐이핑. 자, 요거는 이제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거시적으로 볼 때는 스네어에서 세게 친 부분, 그리고 고스트를 친 부분, 이걸 우리가 다 넓게 보고서 컴프레서를 걸어서, 두 군데 다 영향을 미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요 이제 톤 쉐이핑이란 건 뭐냐면 딱 내 초점이 하나의 원샷에만 가 있는 거예요. 원샷. 예를 들어서 스네어 이게 어떤 스네어의 그 파형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스네어의 파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도 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모든 타악기는 우리가 터치로 만들어지는 어떤 소리를 내는 모든 악기는 어, 소리가 나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북이 이렇게 있다. 북이 이거 설명 들었어요 한번 그죠? 북을 몽둥이로 빵 치면 이 몽둥이 어쨌든 이 몽둥이가 큰 북의 가죽 부분 여기 가죽이 달려 있죠 앞에 가죽 부분에 닿을 때 그때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이 안에 진동을 막 만들면서 그때 나는 소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큰 북, 킥드럼을 입으로 말할 때 보통 쿵 이렇게 얘기하죠. 쿵짝 할 때 쿵이라고 하죠. 그 쿵을 만약에 진짜로 메커니즘대로 순서대로 소리가 나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웅 하고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가죽에 닿을 때 그때 크 소리가 나는 거고 에너지가 이 통 안을 진동할 때 웅 하고 소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파형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거 잘못 그린 것 같다. 됐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탑이라고 치고요. 피크라고 치고요. 자, 이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 가죽에 닿는 크 소리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리고 요 뒷부분에 이게 시간이라고 쳤을 때요. 그죠? 여기는 레벨이고 이 시간을 쳤을 때 여기 뒷부분에 저음. 그죠? 여기는 뭐 중고음, 뭐 미들, 하이, 뭐 이런 소리들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킥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컴프레서를 걸 때 컴프레서가 굉장히 빨리 걸리게 한다. 컴프레서를 굉장히 어택 타임을 굉장히 짧게 해줘서 컴프레서가 즉각적으로 걸린다라고 하면 내가 트레숄드를 여기로 잡았다고 한다면 요 소리가 눌리겠죠. 그죠? 요 소리가 눌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요 부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크 미들 하이 소리가 요 부분에 있다 그랬죠. 근데 요 부분을 내가 컴프레서로 깎아주게 되면 요 부분이 깎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릴리즈 타임을 굉장히 짧게 해줘갖고 이쯤에서 컴프레서가 풀릴 수 있다면 여기에는 아무 영향이 없겠죠. 그럼 이 킥 소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미들 하이가 줄어들고 이제 로우가 살아나는 효과가 생기겠죠. 살아나는. 그죠? 미들 하이는 줄어들고 로우는 살아나고. 그죠? 내가 여기를 눌러주는 대신에 어떻게 줬어요? 여기를 키워줬으니까 로우가 살아나는 거죠. 로우가. 그러므로 인해서 소스의 톤이 다크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반대로 내가 어택 타임을 굉장히 늦게 가져갔어요. 컴프레서가 늦게 걸려. 그래서 이거 다른 색깔로 해야겠다. 너무 정신없네.
자, 만약에 여기선 안 걸리고 여기서 걸리겠어. 내가 컴프레서의 트레շ홀드 굉장히 낮게 잡아주고 어택 타임을 굉장히 느리게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컴프레서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 반대로 어떤 효과가 생기냐? 로우가 줄어들고 반대죠. 로우가 줄어들고 미들하이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죠? 어, 여기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스의 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 컴프레서를 이런 톤 쉐이핑의 역할로 사용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컴프레서로 EQ를 오토메이션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만 걸리고 여기서는 안 걸리니까 컴프레서가 EQ가 걸렸다 안 걸린 여기서 걸렸다가 여기서 안 걸린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물론 컴프레서랑 EQ랑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컴프레서도 EQ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컴프레서의 어택을 빨리 잡아줌으로써 어택 타임을 빨리 잡아줌으로써 어떠한 소스의 미들 하이 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제거한다기보다는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EQ 효과가 있는 거예요. 컴프레서는 EQ예요. EQ.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레벨링을 담당하는 컴프레서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컴프레서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이런 톤 쉐이핑이고 결국은 EQ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 톤 쉐이핑에는 다른 요소도 하나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옵토 컴프레서는 어떻고 진공관 컴프레서는 어떻고 팻 컴프레서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컴프레서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컴프레서는 착색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착색감, 그러니까 뭔가 그 컴프레서를 걸게 되면 그 컴프레서 특유의 어떤 색깔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 착색감도 물론 톤 쉐이핑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착색감을 기대하지 마라. 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착색감에 의지를 해서 내 톤이 변하게 하는 그렇게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컴프레서를 EQ라고 생각하시고 EQ라고 생각하시고 톤을 만들어 내야지 실력이 정말 늡니다. 이 착색감은 아주 미미해요. 웬만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일반인들은 아예 못 느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그냥 대중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착색감으로 뭔가 내 음악을 좋게 만든다. 이거는 굉장히 좀 철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프레서 물론 컴프레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악기 회사라든지 언제나 이 착색감을 강조합니다. 실키 이걸 걸면 실키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엄청나게 수식어를 달아서 광고를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 기대하지 마시고 언제나 자신이 직접 어택 타임과 그다음에 트레숄드 숄드 트레숄드를 가지고 만들어낸 소리에 이제 그거를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컴프레서 두 가지 역할 이제 얘기 나누고 다음 로직으로 가서 직접 한번 톤 쉐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